미국은 왜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까?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인지, 그리고 왜 미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반도에는 28,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주게 만드는 걸까요? 북한의 위협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한반도, 중국 및 러시아 견제, 북한의 핵 위협, 한미 상호방위 조약,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한국 군사력의 위상까지 다양한 요소를 통합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충지 대륙과 해양의 교차로. 먼저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위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중국,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인접하고 동쪽으로는 일본과 바다를 마주하고 있죠. 역사적으로도 한반도는 중국으로 향하는 발판이자 일본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19세기 말의 청일전쟁과 20세기 초 러일전쟁 모두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 다툼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지배하는 세력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좌우해온 역사가 있기에 현대에도 이 지역은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대륙에 발딛고 있는 몇 안 되는 동맹 거점입니다. 한반도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것은 유사시 미국이 지상과 공중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즉각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교두보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오산과 군산 등의 공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곳의 미 공군 기지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항공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최근 대형 항모킬러 미사일 등으로 서태평양의 미 항공모함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한국의 미군 기지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반접근 전략을 우회하여 전력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반석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한반도 북쪽 끝은 러시아와도 맞닿아 있고, 미국은 한국을 통해 러시아의 동쪽 측면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에서 중국 - 북한 - 러시아 대 미국 - 한국 - 일본의 신냉전 구도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과 한국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 긴장을 키운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역설적으로 한반도에 미군과 강력한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 큰 압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이죠. 북한의 핵 위협과 주한미군의 억지력. 한미동맹 유지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 특히 핵무기 위협입니다. 1953년 정전 이후에도 한반도에는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하며 실전적인 핵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디터런스이 됩니다. 실제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은 북한이 남침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억지력이라고 평가합니다. 미국 군인들이 한국 땅에 주둔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 남침을 감행할 경우 미군과 바로 전면전을 치르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방어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미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와 작전 능력으로 북한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히 북한이 핵을 갖게 된 이후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해왔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한국을 덮고 있다는 약속인데요.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이 그 한 예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는 등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선언을 북한에 고조되는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한국에 주둔 중인 우리 군인들이 자랑스럽게 외치는 구호처럼 같이 갑시다, 정신으로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으로 직결됩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거나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억제하지 못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들도 불안에 떨고 자체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 미국의 글로벌 비확산 체제도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한미연합 훈련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미국으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2023년 4월 펜타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한미동맹은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에 뿌리를 둔 양국의 공동 비전에 기반한 것으로 우리의 동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마이너스 태평양의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한미동맹의 결속을 흔들 수 없으며 미군은 언제든 파이트 터나이트, 즉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합참의 모토처럼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피로 맺은 약속,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논할 때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조약은 한국전쟁 휴전 직후 맺어진 것으로서 양국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 조약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하에 한국 영토 내 육해 공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었죠. 이 조약은 단순한 문서상의 약속이 아니라 실제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큽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인 3만 6천여 명이 전사했고 한국군은 그 4배에 달하는 약 13만 7천 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022년 DMZ를 방문해 한국전에서 3만 6천 명이 넘는 미국인과 13만 7천 명이 넘는 한국군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목숨을 바쳤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공동의 희생 위에 세워진 동맹이기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의무를 함부로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산물이 아니라 가치와 희생을 공유하는 혈맹으로 인식됩니다. 70년 전 격전의 땅이었던 한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의 보루가 되었고 이는 미국이 피 흘려 지킨 결과 맺은 결실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자국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실제로 1970년대 후반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려 했을 때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큰 반발이 일었고 미국의 동맹 신뢰도에 금이 갈 뻔한 사례로 회자됩니다. 한번 피로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동맹의 기본인데 만약 미국이 한국을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일본이나 타이완, 나아가 전세계 미국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언제든 동맹을 저버릴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겠죠. 그런 자해적인 전략 실수를 미국이 범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자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함부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조항까지 넣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워싱턴의 공화민주화 할 것 없이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여론 역시 한미동맹에 우호적인데요. 2024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9%가 한국과의 안보관계가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63%는 미군이 한국에 장기 주둔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만약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한국을 방어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미국 국민 다수도 한국을 지키는 것이 곧 미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한국군 함께 싸울 든든한 파트너. 미국이 한국을 중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든든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은 현역 약 50만 60만 명, 규모의 예비군 3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군대입니다. 전 국민 징병제로 숙련된 예비역 인력이 많아 유사시 신속한 동원령만 내려지면 수백만의 병력을 현순간에 추가 투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 합참의장 등을 지낸 미군 고위 인사들은 한국군 단독으로도 훌륭한 군대이며 미군과 결합하면 세계적인 전력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양국 군대는 수십 년간 함께 훈련하며 전술, 교리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유사시 연합 전력을 펼칠 준비 태세 파이트, 터나이트를 항상 갖추고 있죠. 미군 측 관계자는 내가 여러 나라의 군대를 경험해봤지만 한국군의 능력은 최상급이라며 물론 한국군만으로 미군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지만 함께하면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전에서 미국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군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데 한국군이 바로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첨단 군사기술과 방산 능력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방위비 지출 규모가 세계 9위권에 이를 정도로 GDP 대비 약 2.7% 수준 국방에 투자하고 있고 최신 예산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미사일 방어망 KAMD 구축, 잠수함 및 이지스 구축함 등 해군력 강화, 경항모 개발 등 폭넓은 전력 증강을 추진 중이죠. 이러다 보니 한국군은 동북아에서 가장 현대화된 군대 중 하나로 손꼽히며 미군과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도 이렇게 믿음직한 동맹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이점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600만에 가까운 한민족의 군인들과 함께라면 중국이든 북한이든 쉽게 상대를 압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연합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예컨대 2022만 2023년 한미연합훈련을 대규모로 재개하여 항공모함 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전개하의 대규모 합동상륙작전, 공중강습, 야간 기동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군은 실전적 통합작전 능력을 과시했고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군은 이러한 훈련과 준비 태세를 통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며 미국과 합치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실제 2020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에이브람스 대장은 한국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고 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낼 만큼 강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침략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대항할 적을 물리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양국군은 언제라도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연합 전력을 구축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고 놓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제기술 강국 한국 동맹 이상의 가치, 군사적인 측면 외에도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미국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은 현재 명목 GDP 기준 세계 101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달리는 나라입니다. 한때 원조를 받던 빈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이자 투자국이 되었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수만 개의 미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4년 기고문에서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통해 경제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시켰고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산업에서 양질의 미국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더 이상 안보를 제공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이익을 주는 파트너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예로 들면 미국은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며 자국 내 칩 생산을 늘리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삼성 등 한국 기업의 협력이 없으면 안정적인 수급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군사무기나 우주, AI 기술에도 첨단 반도체는 필수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동맹인 셈이죠. 또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조 강국입니다. 팬데믹과 미중 갈등을 거치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경제망을 재편하려는 전략 일명 프렌드 쇼어링을 취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최적의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경제력에서 뒷받침되는 한국의 안정성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또한 기술 동맹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가치가 큽니다. 5G 통신, 배터리, AI, 양자기술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공동 연구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 탐사나 위성 항법 같은 우주 분야 협력도 강화되고 있죠. 첨단 기술 시대에 한국과 손잡는 것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한국의 부강함 자체가 동맹의 힘인 셈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난하고 불안정한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부유하고 발전된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한국의 경제력 10위권, 국방비 세계구입, 기술혁신 지수 상위권인 이런 현황 모두가 미국이 이 동맹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도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32만 명의 국군을 파병해 미군과 함께 싸운 바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5,100여 명의 한국 청년들이 전사하며 미국을 도왔죠. 뿐만 아니라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재건 임무, 소말리아 해적 퇴치, UN 평화유지군 파견 등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안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신의 안보만 챙기는 게 아니라 국제 평화에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동맹국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피를 낼 각오가 된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한국은 그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공동의 가치 수호를 위해 나설 준비가 된 국가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적극적인 글로벌 역할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더욱 신뢰하고 중시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동맹은 쌍방이 이익을 주고받을 때 장수한다는 말처럼 한국은 군사 경제 양면에서 미국에 큰 이익을 주는 동맹이기에 미국이 등을 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과거와 미래를 잇는 필연적 파트너십. 지금까지 군사적, 전략적, 경제적, 역사적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을 왜 포기하지 못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 지정학적 이해, 북핵 억지, 인도-태평양 전략, 경제기술 협력, 그리고 피로 맺어진 신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파트너십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하듯 한국은 미국이 세계 전략을 펼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린치핀입니다. 설령 누군가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만 치환하려 해도 이미 한국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 지원과 막대한 미군 기지, 제공 등을 통해 동맹 유지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손실이 아니라 이익인 동맹인 것이죠. 궁극적으로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을 들여다봐도 한국을 포기하는 선택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칙,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 동맹국으로서 권위주의적 세력에 맞서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냉전 시기 공산진영에 맞서 자유진영의 보루였듯 21세기에는 권위주의의 도전에 맞선 핵심 파트너인 것이죠. 한미 두 나라는 함께 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지난 70년간 증명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의 새로운 도전 속에서도 같이 갑시다라는 구호처럼 서로 보조를 맞춰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계속 붙들고 놓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 북한 위협에 대한 즉각 대응 거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전초기지, 혈맹으로 맺어진 신뢰와 의무, 강력한 한국군과 예비전력, 세계 경제기술 강국인 한국과의 동맹 시너지 등 그 어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갖춘 동맹국은 오직 한국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장성, 외교관들 입에서 철통 같다. 언제까지나 함께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결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것을 요구하고 지난 세대의 희생이 그것을 명령하며 미래의 공동 번영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이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전략적 동맹입니다. 함께 피를 흘려 지킨 자유와 번영의 터전인 한반도를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미국의 입과 직결되게 미국은 오늘도 한국과 나란히 갑니다.